뭐 아까 디지털 전환 얘기 이게 이제 여러분도 졸업하고 눌렀어요. 눌렀어.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기업에 가면은 당장에 부딪혀야 될 문제가 이 디지털 전환입니다.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기존의 아날로그나 이런 걸로 했던 것들을 계속 디지털로 바꾸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해외에 뭐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제품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들 자료 보면 알 수 있어요. 언택트 소비 급증이라는 거. 지금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비대면 그게 많이 뭐 늘어난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유럽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그런 얘기죠. 인터넷 사용의 쇼핑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지금 재밌는 게 그거 보면 뭐야 여기 보면 10분 내로 갖다 준다 이건 유럽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 버렸다. 교수가 유럽에 독일에 갔더니 내 비자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 저 면허증 한국 걸 독일 걸로 바꿔주는데 몇 달 걸린 줄 알아요? 한 달 반 거야, 한 달 반. 우리 같으면 10분이면 해버리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유럽에서 10분 내로 이거 갖다 준다. 이건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죠. 네. 스마트 소비 해가지고 그리고 공급망 역내 인테그레이션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그거죠. 공급망을 역내로 그러니까 유럽 안으로 들어오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유럽 쪽에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수소 문제가 있죠. 수소는 뭐 우리 한국이 굉장히 발전해 수소 자동차는 굉장히 발전해 있죠.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서 현대차가 그 수소차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차를 안 만들기로 지금 돼 있어요 유럽이. 그만 만들어. 그래서 지금 전기차 계속 배터리 얘기를 교수가 하는데 바로 그런 유럽 국가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재밌는 게 그 배터리 공장이 지금 이거 보세요. 배터리 공장 이렇게 보면 뭐 있습니까? 미국, 중국, 독일, 뭐 한국 이렇게 있는데 제일 그 위협하는 존재가 중국 배터리 회사거든.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에서 계속 제재를 가해가지고 중국 회사들이 좀 힘들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국 회사가 반사 이익을 뭐 거둘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으로 갑시다. 그린 이건 아까도 좀 얘기를 했었지만 교수가 독일에 딱 갔더니 뭐 페트병 얘기도 했지만은 독일에 딱 가서 보니까 주변에 풍력 발전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기는 이제 유럽이 어때요? 서풍이 불려 서풍이. 편서풍이 부는 지역이라 해안가에 독일 함부르크나 브레멘이 항구 도시 아닙니까? 거기 가니까 벌써 우리나라도 지금 뭐 서해안 이런데 지금 풍력 발전기 세우고 있죠. 벌써 독일 뭐 덴마크 이런 데는 벌써 해안가에 막 풍력 발전기가 막 엄청나게 많이 서 있더라고. 그게 뭐겠어요? 벌써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이제 그린 프로젝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뭐 히트 펌프는 뭡니까? 열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진 난방 기계예요. 요즘 여러분들 보면 옛날에는 그 집에 냉방기는 냉방기, 온풍기는 온풍기 그거였죠. 지금 결합돼 있잖아요. 바로 이 히트 펌프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고요.
공급망, ESG도 지금 뭐 이슈 아닙니까? 하도. 왜냐면 그린에다가 뭐 그다음에 회사 자체가 민주적으로 잘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네, 넘어가고요.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35년에 내연차 없애고 이게 EU에서 이게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탈탄소 친환경 그냥 귀가 아프게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부 공무원이 되면 더 많이 지금 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계속 다른 나라에서 지금 미국 유럽에서 압력을 우리한테 가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지금 탈탄소 친환경으로 갑니다라고 이미 우리나라 정부가 커미트먼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뭐 풍력 발전기를 세운다 뭐태양광을 뭐 설치한다 지금 그게 난리를 치는 이유가 바로 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글로벌하게 그 온난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탄소 국경제도 이게 뭡니까?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상품은 오지마 이런 얘기라고. 그럼 어떻게 돼? 유럽에 수출하려면 너무 에너지를 탄소 카본을 많이 쓴 제품 오지 마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때요? 전기도 지금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이 어떻게 좀 뭐 신재생 에너지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같은데 그런 데서 전기 받으면은 유럽에 수출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탄소 배출권은 뭐예요? 탄소 배출권은 어느 기업이 탄소를 뭐 포집해 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린다든지 다른 걸로 뭐 전환해서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티켓을 발행해 얼마 이렇게 그게 탄소 배출권이라고 이게 그걸 이제 그 탄소가 많이 하는 회사는 그 배출권을 사가지고 뭐 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유럽이 엄청나게 이제 그 친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략 방법, 뭐 디자인, 품질,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한국 회사들 중에 이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요즘 애터미 알아요, 여러분들? 애터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즘 뭐 3억 달러를 수출했다 막 그러는데 그게 한국 콜마라는 회사가 있어요. 콜마 화장품을 제조만 하는 회사입니다. 콜마가. 근데 그 콜마가 만든 화장품을 수출하고 국내 판매하는 다단계 회사 애터미라는 회사인데 난 처음에 야 이게 무슨 다단계 회사 이 사기꾼들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작년에 3억 달러 수출을 했대요. 우와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 그 제품 자체에 신뢰도가 있으니까 전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여러분들 보따리 장사 일종의 보따리 장사 여러분들 다이궁에 대해서 좀 알아요? 지금 중국 학생 없지? 중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갈 때 어떻게 합니까? 와서 사람들이 여행객식으로 와가지고 물건을 큰 보따리로 몇 개씩 해가지고 저 인천 국제 터미널에서 배에다 싣고 간다고. 그게 이제 보따리 장사지. 근데 진짜 큰 보따리 장사들은 아예 컨테이너로 막 가져가. 근데 보따리 장사의 특징이 뭐냐? 인증이 안 된 제품도 사갈 수 있는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전자상거래로 외국에 있는 물건을 사면 뭐 인증이나 이런 게 없어도 그냥 통관이 돼서 다 오죠. 왜 그래요? 미국에 있는 화장품이나 뭐 다른 나라 화장품을 여러분이 수입을 했더라. 화장품 수입하려면 무지 복잡해요.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뭐 무슨 뭐 해가지고 식약처에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샘플을 몇 개를 해가지고 막 온갖 막 저걸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쓰기 위해서 수입합니다. 한 개. 그건 don't worry. 그냥 통관된다고. 그러니까 그 보따리 장사들은 내가 쓸 건데 하면서 사가지고 가서 판다 이거지.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애텀이라는 회사에 여러분들 아메이는 알죠? 아메이로도 굉장히 우리가 수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애텀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그렇게 획기적으로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전자상거래식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왜 그러면 그렇게 수출을 그 회사가 많이 하게 됐어? 결국은 화장품이라는 제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장품이라는 것 때문에. 예. 옛날에는 화장품을 우리가 수출할 수가 없었어요. 왜? 유럽에 수출을 막아버렸다고, 한국 걸. 왜냐하면은 수출을 유럽에다 하려면 유럽이나 미국에 인증을 받아라 그랬어. 근데 인증을 누구한테 받냐? 유럽 화장품 협회에 가서 받아. 근데 지그들이 우리 인증 내주겠어요? 안 내주지? 그런데 이게 이제 풀려가지고 완화가 돼서 우리도 시장을 개방하고 우리도 수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화장품이 폭발적으로 지금 수출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태리, 볼로냐, 미용전도 한국 회사들이 많이 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상생협력 뭐 이거 뭐 하는 얘기. 자, 여기서 협력 개요를 안 가면 뭐 독일 자동차와 공동 R&D 및 자율주행 프로젝트 협업 NDA를 체결했다 그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 NDA가 뭐죠? 영어로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그래요. 지금 이런 그 한국 우리 기업들이 60년대 지난 시간에 칩 바이 그래서 그냥 하나 물건 하나 파는 그거에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수출하는 사람 별로 없어. 전자상거래로나 팔지. 지금 대부분의 수출이 어때요? 프로젝트성이라고. 그러니까 뭘 뭐 디자인해서 이걸 해서 그 나라 뭐 저거 하고 통관시키고, 아니면 뭐 자동차 회사에다 그걸 1년 2년 막 열심히 막 공을 들이고 쿠킹을 해 가지고 납품에 성공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제품은 그 기술, 지금은 기술 집약적인 게 아니면 메이드 인 코리아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냐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독일 자동차 회사하고 에다 공급하기 위해서 NDA를 체결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NDA란 게 뭔지 그건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어느 어떤 회사가 외국에 있는 아니면 다른 회사하고 협정을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시킨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게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비밀리에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BMW가 한국에 그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새 자동차 만들자라고 한다면 BMW는 그 한국 회사에 대해서 NDA에 사인을 해라 할 거라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흔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이 NDA라는 걸 금방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서 우리 둘이만 알고 언론에 공개 안 한다 말고 어떻게 사인 이렇게 그게 NDA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고 뭐 헝가리 뭐 넘어가고 유럽 속으로 스타트업 진출 사례 또 뭐 읽어보면 여러분들 MWC 알아요?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는 전시회입니다. 세계 3대 전자제품 전시회가 있죠. CES, 이파, MWC. MWC는 주로 모바일에 특화된 전시회입니다. 모바일에 특화된. 근데 대체로 지금 CES하고 MWC는 좀 연초에 개최하고 이파는 여름에 개최하죠. 이파 독일 베를린에서 하는. 이게 여러분도 혹시 뭐 기회 되면 MWC 전시 한번 가보면 좋아요. 거기 바르셀로나에 재밌는 거 많습니다. 플라멩고 공연도 하고 막 그래. 거기 그리고 뭐 그 뭐야 그 투도 하고 그래. 투는 근데 항상 하는 건 아니고 하는 시간 때가 있어요. 그 흔치 않는 기회인데 여러분도 혹시 기회 되면 가보세요. 음극재 지금 아까 내가 지금 계속 설명하는데 지금 수출을 많이 지금 수출에 성공한 중소기업들 얘기입니다. 전기 자전거 이런 거 팔면 좋겠다. 전기차 충전기, 히트 펌프 이게 이제 순환시켜 가지고 하는 거. 변압기, 뭐 드론, 협동 로봇. 근데 이게 지금 지금 이 코트라 자료는 작년에 전쟁 나기 전에 작년에 한 거거든요. 재작년 12월 달에 한 건데 그때 이 드론 얘기가 나오잖아요. 상당히 그럴듯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드론 전쟁이 됐잖아요 지금. 예. 관 케이블. 여러분들 관 케이블 좀 압니까? 옵티컬 파이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옵티컬 파이버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선에는 구리선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근데 그거 대신에 유리를 집어넣죠. 유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레이저를 이쪽에서 쏘면 빛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 통신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광 케이블인데 우리 지금 그 뭐죠? 모바일 폰, 스마트폰을 통신하려면 뭐예요? 이 기지국이 있죠. 이렇게 기지국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 이쪽으로 이렇게 무선 신호가 날아가고 요 밑에 보면은 SK 뭐 LG에서 여기서 자기들 전화국으로 가져가. 여기는 유선으로 돼 있어요. 이게 유선으로. 이게 뭐냐? 이게 옵티컬 파이버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는 뭐 우리 스마트폰이 완전 무선으로 뭐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지. 이 기지국에서만 여기서 요거만 하는 거고 실제 교환으로 갈 때는 유선으로 가는 거죠. 반려동물, 네, 이거 굉장히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은 화장품 뭐 당연한 거고요. 소스, 한국 생품, 한국 저거 많이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작년도 걸 끝났고 금년에 이제 했던 거 최근으로 다시 옵시다. 요거는 이제 작년 12월 말에 그 포트라가 했던 건데 조금 달라요. 이제 왜? 그 코로나 이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달라진 그 상황을 지금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된 건 교수가 안 하고 좀 새로운 거 요것만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 좀 할게요. 공공의료 서비스 취약 상황 노출 그랬거든요. 유럽은 교수가 영국에 가니까 영국은 NHS라고 그래요.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그러거든. 우리도 지금 사실상 NHS랑 마찬가지야. 우린 그 대신 돈을 내긴 하는데 영국은 근데 국영 그 건강보험 건강 병원에 가면 독일 그 영국 사람 돈을 안 내. 좀 공공의료는 무료예요. 그 대신에 자기 월급에서 엄청나게 돈이 막 나가지 지금. 교수도 지금 뭐 엄청나게 돈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들어가면 막 의료보험료 지금 많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유럽에는 대부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공의료 투자를 안 하면은 그 뭐 안 되죠. 우리도 지금 무슨 뭐 있어 뭐 의료원 뭐 그런 거 있다고 홍성의료원 뭐 근데 가면 서비스가 좀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공공 서비스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이 의료 산업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앱 나오면서 이제 근데 이게 그렇대요. 그 유럽에 근무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같이 그렇게 코로나 되기 전에는 뭐 스마트폰에 막 앱이 막 뭐 몇만 개가 그거 아니었대. 근데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이게 비대면으로 가야 되니까 급격히 그런 게 이제 늘어나고 이런 배송, 택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선진국에서는 택배란 게 없어. 지가 가서 사야지 무슨 남이 갖다 주는 거. 교수가 미국 근무할 때 보니까 갖다 주는 게 뭐밖에 없나? 피자밖에 피자. 미국은 피자차가 쬐끔해 이렇게 조그만 피자차 아니면 오토바이 꾼들이 샥 갖다 주는데 피자만 배달해주고 나머지는 비달이라는 게 없다니까 이게. 근데 놀랍게도 코로나가 되면서 이 배달 문화가 새롭게 생겨서 엄청나게 지금 환경이 바뀌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한류 K푸드 아니겠어요? 지금 언론에도 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이 일본의 한류가 아마 가장 먼저 갔던 게 일본 아닙니까? 일본의 연사마 해가 누구죠? 그 겨울 여자가 아니고 영화 있잖아요. 겨울 연가. 그게 이제 그 상당히 오래됐지 벌써 그때. 근데 그 이후에 한류가 중국
미국으로 가고 동남아로 가고 하면서 지금 전 세계로, 특히 유럽은 굉장히 사실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럼 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놀랍게도 영국 가디언에서 K Everything the Rise and Rise of Korean Culture 이런 기사를 냈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로. 내가 실제 그 알고 있는 영국에나 이런 데 있는 분들 얘기를 지금 들어도 실제 그런 한국 식품에 대한, 한국 음식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독일이나 이거 유럽 선진국에는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왜 한국 음식이 자꾸 좋아할까? 그 생각해 보면 유럽에는 의외로 베지테리언이 많습니다. 내가 함부르크 있을 때 거기 무역관에 있던 독일 직원이 한 명 있어. 그 직원 장가도 안 가고 베지테리언이야. 반전주의자야. 그리고 그린, 자동차 안 타. 자전거 타고 다녀. 나중에 내가 온 뒤에 들어보니까 자전거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졌다고 그러더만.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떤지 알아요? 내가 이제 거기 독일 근무할 때 이제 독일 회사들은 한국에 막 투자 유치하려고 열심히 쫓아다녔어. 근데 그 함부르크에 있는 회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항공기 부품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 회사를 가려고, 야, 데이비드야, 저기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미스터라, 저기 약속은 잡았는데 나는 수행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약속 잡으면 안 가냐? 그랬더니, 제가 반전주의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무기 만드는 회사에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가세요. 진짜 그러네. 그 회사에 갔더니 별로 큰 회사가 아니에요. 가서 물어봤더니 딱 거기 부사장이 나오더니 나를 걸어가면서 이게 안으로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거기 이제 공장을 통과해. 근데 벽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어. 액자가. 이 사람이 자기 설립자래. 그러면서 여기 설립하신 분이 라이트 형제하고 친구래. 졌다. 이제 그 정도로 엄청난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좋은 회사 많이 있지만, 그랬더니 그 회사 갔더니 뭐 합니까? 그랬더니 그 회사가 우리나라 지금 T-50 전투기 지금 만들고 있죠. 근데 거기에 이런 걸 만든대. 이게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런 막대기 같은 걸 만들어. 이게 뭐냐면, 전투기가 어때요? 전투기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뺑 돌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뺑 거꾸로 돌면 360도 돌면 어떻게 돼요? 연료통 이상 연료가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연료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 비행기 추락해 버리지. 그래서 연료가 항상 똑같이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걸 하더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T-50 만들어서 수출 잘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은 미국이나 그런 유럽에서 오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넘어가고, 수출 잘 되고 있다. 비교적 그런 얘기고요. 환경 규제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자료 보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영내사업 보호. 그러니까는 유럽은 유럽 내에서 영내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그런 거예요. 이게 VAT도 면제하고. 그래서 유럽에 가서 공장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 가지 규제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중소 수출 기업들이 겁을 내는 이유가 그래요. 유럽에 수출하기에 겁을 내는 이유가, 이거 한번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복잡한 규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 유럽에 수출하면 이해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같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런 회사에 가더라도 전혀 겁먹을 필요 없다. 또 부딪히면 할 수 있어요. 계속 또 물어보면서 이렇게 또 지금 코트라나 뭐 무역보험공사나 뭐 이런 데서 계속 또 지원을 또 해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걸 또 이제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죠. 이런 게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배터리 수소 이게 이제 현재 유럽 시장은 화두가 돼 있다는 얘기고요. 전기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대단하죠. 지금 21년에 300만 대, 30년에 3천만 대. 그리고 이제 2030년 되면은 뭐 거의 유럽은 도로에 다 전기차만 굴러 다닌다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왜 그러면 자꾸 교수가 이 전기차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종사 인력이 얼마인지 알아요? 한 30만 명 됩니다. 우리 자동차 내지는 자동차에 관련된 데서 그 먹고 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한 30만 명 돼요. 그런데 이게 엔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동차가 자동차의 부품의 거의 3분의 2가 엔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엔진이 없어지고 이게 모터로 돌아가 보니까 그 엔진에 관련된 부품이나 엔진을 만들던 회사들은 다 그냥 그만 접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자동차 얘기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배터리 공장 아까도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소에 대해서 좀 알아요? 수소는 뭐라고 하냐면은 연료전지라고 그래요. 연료전지. 전기차는 배터리 공장에서 나온 전기를 차 바닥에다가 많이 깔아가지고 그걸 충전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지만 수소차는 그게 아니고 수소를 전기로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를 가지고 그걸 전기로 변환시켜요. 수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연료 전지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로 가는데 전기차는 그냥 바로 배터리를 가는 건데 수소차는 수소를 공급해 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발생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 지금 하잖아요. 현대차에서 뭐 이거 홍보할 때 수소차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 엔진에 뭐 나와? 뭐 가스 나오잖아요. 저 연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배기가스가. 근데 수소차는 뭐가 나오지? 전기차는 아무 나오는 게 없고 수소차는 물이 나와. 왜냐하면 물이 전기 분해를 하면서 뭐 그게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뒤에 물만 이렇게 나온대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수소는 이제 공급받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수소는 뭐 어디 철강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를 분해를 해야 전기 분해하려면 또 전기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뭐냐면은 태양광이나 그 풍력 발전기를 예서 태양광을 사막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전기를 이제 생산해가지고 거기서 암모니아와 수소를 결합시켜서 배에다 싣고 온다. 뭐 그런 얘기. 하여튼 온갖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역시나 유럽도 그 수소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넘어갑시다. 방위산업. 이게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그만하죠. 방위산업 문제는 사실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유럽이 그동안 너무나 평화 시대였는데 준비를 안 한 거지.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 방위산업 쪽에 대해서 많이 지금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얘기를 한번 봐요. 지금 그 액화 LNG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럽에서 지금 LNG, 그러니까 유럽은 그동안에 러시아에서 그 가스를, 우리 가스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지금 여기 보는 배에다가 액화시켜 가지고 오죠. 액화시켜서 뭐 중동이나 이런 데서 가져와 가지고 다시 그걸 이제 가스로 기화시켜 가지고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LNG 선이 필요한 건데, 유럽 사람들은 저 LNG가 아니고 그냥 PNG 그대로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가스가 그대로 러시아에서 왔다니까. 파이프라인을 독일까지 막 저 영국까 저기 스페인까지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LNG가 필요 없었지. 근데 러시아가 이제 이런 전쟁이 나다 보니까 러시아를 그걸 안 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LNG를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그 액화가스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지금 LNG 터미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LNG 조선이 LNG 선박이나 이 관련된 것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 5, 6년 전만 해도 조선 수주를 못 받았고 난리 났잖아 이게. 근데 요새 지금 도크가 꽉 찼대. 왜? 이런 LNG 선 때문에. LNG 선은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그게 지금 영하 뭐 100동가 200도 뭐 200동가로 이렇게 해서 액화를 시켜 오거든. 근데 그 배 안에 그 액화 가스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전부 이렇게 막아 가지고 하는데, 이 배가 이제 떠서 올 때 이 안에서 이 액화 가스들이 부딪혀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큰일 나지 이게.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오지 않게 이 안에를 스토리지 안에를 어떻게 만드냐, 그게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엄청나게 지금 주문이 들어온 그런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LNG 터미널 계속 만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도 유럽에서는 이제 우리 원자력 발전 그만합시다 그랬어. 우리나라가 이 문재인 대통령 때 뭐 원자력 발전 그만해 했던 것도 사실은 유럽 이거 보고 한 거야. 유럽이 이제 그만 이렇게 한다 했다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한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에너지 문제가 불거지니까 다시 지금 원전을 지금 건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자, 방위산업 얘기는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하고 끝냅시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사실 뭐 한국 전쟁 때는 거의 뭐 아무것도 못 만들었죠. 미국에서 죽어간 뭐 소총 뭐 이런 거, 군에 갔다 온 학생은 알겠지만 혹시 M1 소총 못 봤죠? 군대 갔다 온 학생들도 이미 그때는 이미 다 적은데, 교수는 M1 소총 총도 쏴봤는데 M1 소총 6.25 때 이제 이분들이 쓰던 걸 이게 했다고, 우리나라 장초가 생긴 거. 근데 어때요? 한국 남자하고 미국 남자는 이게 몸집이 다르잖아. 근데 이거 하나 이렇게 쏘면은 쏴지겠어? 이게 안 맞지. 그런 총을 갖고 우리가 전쟁을 했던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뭘 했느냐? M16, M16 공장을 만들었어요, 창원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도 그 방산 쪽에 우리가 이제 들어갔던 건데, 지금 여기에 써놓은 카이, 로템, 한화, LIG, 현대중공업 등등의 회사뿐만 아니고 지금 ADD라는 거 알아요? ADD. 그게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이제 국가에서 이런 무기 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초 기술을 이제 연구 개발하는 데죠. 여러분들 거기 가서 근무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ADD라는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도 하고, 그리고 여러 이제 이런 회사들이 지금 무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잘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서
혹시 이 방산 회사에 가서 월급도 많이 준대요. 가서 근무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풍산은 뭐예요? 풍산은 총알 만드는 데입니다. 대포알 총알 만드는 회사예요. 굉장히 돈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네, 굉장히 돈 많이 버는 회사. 그리고 요즘 미사일도 많이 만들어요. LIG 이런 데서 미사일을 만들고 전투기 뭐 그거 만드는 거야. 그건 뭐 카이가 뭐 근데 교수도 저 전투기하고 조금 관련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그 유럽은 여객기 회사가 미국은 보잉이고 저기 유럽은 에어버스 아닙니까? 근데 그 에어버스에 납품하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한국에 이제 교수가 데리고 온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뭘 보여줬느냐? 저 T-50을 시제기를 만들었을 때 그걸 보여줬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더라고. 그래. 그때 이제 저 카이에 그 유럽 수출 부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분을 내가 독일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카이가 T-50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잘만 만들어서 내가 수출을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지. 근데 정말로 지금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자 그러면 이 무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수출하는가 하는 것은 이야기는 간단해요. 가격도 미국이나 독일보다 저렴하고 빨리 만드니까 이게 독일에서 1년에 전차 몇 대나 만들겠어. 우리는 막 엄청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속도 전 해가지고 그래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여러분들 힘드니까 한류 이거 엄청나다는 그런 얘기고 실제로 한류는 그렇고 화장품, 네. 화장품은 수출 증가율이 엄청나다 그거고요. 네. 혹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비즈니스 문화 이런 걸 좀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문화. 그러니까 어떻게 상담할 때 어떻게 그 사람들 할 거냐, 뭐 선물은 뭘 할 거냐 그런 거 하고 혹시 질문? 내 질문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 몇 년간 강의하는데도 거의 질문 안 해. 본부장이 질문 한번 해봐. 뭐 물어볼 거 아무거나. 그럼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줄게요. 스위스 가면은 스위스에 가면 융프라우 요흐라는 산이 있어요. 융프라우 요흐가 뭐냐면 이제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지. 그게 4,000m 넘는 산이니까. 그 융프라우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아래 제일 바닥에 있는 도시가 뭐냐? 인터라켄이야. 그 인터라켄에서 기차를 타고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인터라켄부터 기차를 타고 가면 되게 비싸.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스위스 갈 때 그 중간에 있는 역에서 타라고 이게 버스를 타고 가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린델발트 뭐 이런 중간에 역이 있어. 거기서 올라가면 훨씬 더 덜하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유럽 나중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 봤던 거 잘 보고 가서 싸게 재미있게 여러분들 꼭 유럽 여행 한번 해보세요. 네, 마칠게요.